안녕하세요. 종종 선을 넘는 위험한 남자.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얼굴을 갖다가 감싸 안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포즈를 취하게 만드는 남자. 정말 왜 그래? 예술직이 이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소나무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감독님, 이 소나무 보기 어떠십니까? 네, 독특하게 생겼어요.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뭐가 그렇게 독특한 거예요? 그 울퉁불퉁 튀어나온 혹들이 독특한 거겠죠. 울퉁불퉁 튀어나온 혹들이 혹들. 굉장히 독특한 나무다. 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독특한 거라고 다 말할 수가 있죠. 소나무가 원래 이렇던데요? 아니죠. 아니죠. 호불호는 있죠. 호불호는. 아, 호불호는 있다. 네. 근데 예술적인은 생긴 것이 워낙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제일 독특하죠? 그런 독특하게 거를 생겨가지고 좋아한다. 이런 나무를 굉장히 선호한다. 네. 그 근거는 이게 희귀하단 말이죠. 이런 소나무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혹이 부풀어 오르는 소나무가. 그래서 예술지가 이런 나무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 흔한 말로 이 고려청자도 똑같은 가격이 아니죠. 좀 특이하고, 그죠? 희소성? 희소성. 희소성을 본다. 희소성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물론 예술지에게 이 나무가 처음은 아닙니다. 저기 또 하나, 이렇게 혹이 부푸는, 근데 그 나무는 밑둥만 혹이 부풀었는데 얘는 여기까지도 부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이 부풀 나무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첫눈에 보인 것이 이런 독특한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인 것이 뭐였을까요? 이 나무 매력? 이 나무의 매력은 뭐예요, 근데? 혹이에요? 혹도 혹이지만 이 사이즈 면에서 봐도 이 바위 위에서 아주 오랜 세월 큰 나무. 근데 이게 혹이 지금 빠졌는데 이 혹이 병은 아니랍니다. 이 독특하게 기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병은 아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병이라고 하면 나무가 이 오랜 세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근육질을 울퉁불퉁한 거? 뭐. 근데 나무 짜임새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약간 지금 이쪽 부관이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여기를 더 갖다 조금 더 키우면 해소가 되죠. 점차 이제 교정을 해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 눈을, 시선을 끌었던 것이, 이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그거일 거예요. 워낙 소재 자체가 특이하다. 그 다음에 이 소재 밑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안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는 잃어버리면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생긴 것이 독특해서 한 번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나무죠. 자, 근데 이 나무를 막상 이제 영상으로 제가 구매를 하고, 영상을 보면서 구매를 하고,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자, 카메라 가까이 좀 와보시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철사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사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수형을 갖다가 잡는 건데, 그러니까 오랜 세월 100년이고 200년이고 걸쳐서 만들어질 나무 수형을 인위적으로 뭐랄까 축소시킨다라고 해야 될까? 수형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철사거리도 원칙이 있죠. 근데 이 나무 철사거리는 전형적으로 빈 자리를 메꾸고 길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철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구부러지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막 그 구부러지고. 지렁이처럼 꾸불꾸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나무 마디수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쫙 끊어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지 않고 길게 잡아있던 거를 갖다가 철사를 걸어서 안으로 뭐라 그럴까, 용수철처럼 무리하게 안으로 무리하게 끌어들였다. 안으로 다 꾸불쳐 넣어가지고 나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사를 여기 한번 철사 거리 한 거 요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걸 보여보면은 이 철사 거리를 절대 초짜가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철사 걸 줄 아는 기능인들이 한 건데, 문제는 제대로 철사를 걸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이 철사 거리를 갖다가 가지를 쭉쭉 다 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철사를 갖다가 걸어놨는, 조금 일부 교정을 했는데, 철사 거리라고 하는 것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윗부분 보면은 굉장히 도를 넘었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한 그래서- 말이 그 말이었잖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풀을 철치면 경매할 때도 이렇게 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풀 제가 다 뽑고 그 이후로도 뽑고 했는데, 또 이렇게 풀이 자라나는 것 보면은 이 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방치를 해둡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급하게 철사를 걸어가지고 나무를 만들었는데, 이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요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점차 나무가 철사거리. 성장하면서 가지가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사 걸면서 요런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입이 가지가 할 정도로 다급하게 철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나무를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철사를 걸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나무를 만든 겁니다. 여기도 많이 말랐어요. 위에 뚝뚝뚝 위에. 여기 말이죠. 네. 여기도 많이 마르고, 여기도 이어놓은 걸 제가 조금 일부 세워놓기로 했는데, 요 그것도 제발 나무를 갖다가 그냥 우선은 살려야 되니까. 우선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 영상 촬영을 갖다 다 하고 나면은, 저희 지금 오른쪽하고 힐끔힐끔 귀로만 이쪽 다 열고서 지금 목소리로만 어쩌다 한 번씩 출연하시는 우리 조 감독님이 굉장히 심심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감독님을 한번 불러보죠. 조 감독님? 네. 어때요? 이 나무 괜찮습니까? 철사 거리가 뭐 나중에 다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수정하면 나무는 네. 균형도 잘 맞고 균형도 잘 맞고. 이쁩니다. 이 나무는 만약에 우리 조 감독님이 구입하셨다라고 그러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죠? 제가 있었겠죠? 샀으면 예술에다 맡겼을 테니까. 저 표정을 찍으자. 수세가 좀 떨어지는 나무는 예술에다 제가 맡기고 있으니까.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산모스님이. 초보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는 저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넘은 남자,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나무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보기는 했겠죠. 어쩌다 힘들죠. 근데 이 나무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을 총체적 난국. 그러니까 왜 총체적 난국에다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을 넘는 아슬아슬한 남자라고 그랬던 거죠.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사실 예술적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무 모양 독특하고, 네. 철사거리 상품목으로 했으면 다시 펴서 그냥 있는 대로 교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경매가 지금 현재 분재를 구입하는 대리 큰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옛날 주민들 집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취미인들이 이런 나무를 키우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대개 분재원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디로 나가느냐? 경매장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분재원으로 왔을 때 분재원자는 나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격을 매기게 되죠. 네. 근데 경매 시스템은 일단 본인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출품하는 분이. 그렇죠. 출품하는 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갖다가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1,000만 원은 받게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에 샀을 때 나무 상태하고 지금 나무 상태하고 더 좋아졌으면 문제가 없죠. 그치. 근데 나무 상태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상태가 좋고 건강하고 이건 진짜 키울수록 좋아진다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한 또는 키우는 분에게 어떤 유고가 생기지 않는 한 경매장에 나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경매장에 나올 수 있는 나무는 일단 내 감당하기 힘든 나무. 그 다음 눈밖에 벗어난 나무. 그죠? 네. 이 정도 나무를 소장해서 키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분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제가 볼 때 분재원에서 나온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소장가에서 나온 나무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하면은 이걸 갖다 하는데 이 나무는 굉장히 중치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화면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살 때는. 화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믿고 나무가 했는데, 모양 굉장히 독특하네, 재밌네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나무를 초보자나 중급, 웬만한 고수급에 사도 이 나무는 100%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보여드리죠. 영상에는 잡히지 않을 거니까 조금 와서 가까이 오세요. 그 카메라는 가까이 오세요. 이 나무 새순 흙순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고 그리고 쭉쭉 진짜. 자라나는 게 안 보이고 네. 순이 체력이 맺혀 있기는 굉장히- 하죠. 멈춰 있어. 눈이 멈춰 있죠. 이것도 지금 예설에 와서 액비를 4번 더 먹었거든요. 제가 수시로 세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액비를 줬던 그러니까 거예요. 새싹이 안 나고 있구만. 새싹이 눈만 맺혀 있지 지금 터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단엽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단엽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단엽을 한 나무는 아니에요. 네. 그치. 그러면 이 나무는 키울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이게 파산 직전의 의사 같은 거예요. 파산 직전에서. 부도 나기 직전. 부도 나기 직전의 회사처럼 이 눈들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눈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싹이 안 나도 내년까지는 유지를 하게 돼요. 내년까지 유지를 하는데 이 나무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 이 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 흙이 지금 분갈이 안한 흙. 위에는 이 흙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소나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흙으로 이제 위만 덮었겠죠. 그 위만 밑에는 혹시 덮었겠죠. 테토? 예. 근데 여기 이 밑에 전부 다 테토예요. 그렇구나. 예. 테, 테토이기 때문에 나무가 세력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그건 거죠. 뭐야? 테토를 가지고 그대로 두고 여태까지 예. 키웠단 말이야? 그러죠. 우리 40년 동안 본 생활을 시킨 나무가 하긴 어떤 지경에 맞아. 이르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위험한 경매 폭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날 봤었잖아요. 응. 근데 이 나무는 지금 그 나무들보다도 더 최악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라. 그러니까 이 나무를 소장하고 있던 분이 나무를 갖다가 출품을 했을 때는 요게 나무가 해서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내가 갖고 있어 죽이느니 몇 푼이라도 그냥 던져보겠다라고 시장에 내는 거예요. 경매는. 그런데 그거를 또 무리하게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더 그렇죠. 악화시켜내 상황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봄에는 철사거리 하지 않는 거예요. 봄에 철사거리를 하면은 봄에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었잖아요. 아이들 이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짚고 너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손가락 그런 거 하나로 안 해봤어. 상대를 갖다가 제압하는 그래. 방법이. 희한한 거래. 근데 우리는 좀 짓궂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근데 이 나무가 봄에 철사거리를 하게 되면요, 세력이 봄에 일어나는 기운을 갖다가 확 눌러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부감독님 뒷담화 좀 했잖아요. 봄에 장수에 철사 걸지 말라니까 철사 걸어가지고 사실 오늘 지금 7월 12일인데 아직 오늘 나나? 날짜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아, 이제 나와 싹이? 아니 가지가 철사 봄에 철사를 심심하니까 자기 거 만질 거 없으니까 이제 철사를 걸길래 하지 마라, 지금 봄에는 하지 마라. 기억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줄기를 갖다 몇 개를 말려버렸죠. 저런. 그 다음에 우리 부감독님이 철사를 해도 너무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좀 나무에 많이 무리가 가요. 근데 이 나무도 역시 지금 봄에 철사거리를 했다. 처음 보셨죠? 이런 나무. 이렇게 눈이 순만 7월 달에 되는데도 순만 살아있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나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싹이 타요? 그러면 그게? 내년에 된대요. 내년에. 이제 올해 제가 키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지만은 올해 해보겠지만은 이렇게 안 크면 이제 내년에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솔잎들이 뭐 그때까지 유지가 돼요? 요 솔잎들이 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요걸 갖다가 나무가 그래도 세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솔잎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합성 솔잎이 작용을 붙어 해야 있는 되니까. 상태에서는 이런 정교한 철사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 짓을 했느냐, 솔잎을 전부 뽑아내 버린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없는 집 살림에서 또 거기서 또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총체적 난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는 것이 태토를 포함해 가지고 있고, 태토. 그 다음에 봄에 철사거리. 철사거리를 했고, 세 번째는 또 잎 뽑기를 했고. 그러니까 약해진 나무한테 삼중고를 안겨다준 거예요. 왜?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팔기 위해서. 일단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 주제가 이런 나무는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런 나무를 사면은 초보자의 경우 웬만한 중견급 분재 원장도 감당 안 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네. 그럼. 그렇죠. 지금 파랗게 보인다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확실히 세게 넘었네. 왜 그랬어 진짜. 사실 제가 이파리 끝까지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살려낸 것도 지금 액비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맛이 씁쓸해집니까? 우리 조합원님? 예. 제가 이거 싣고 올 때 이 네. 정도까지는 안 망가졌었거든요. 좀 푸른 게 있었는데 처음이라. 네. 그거는. 그게 이제 한 달 요쪽 저쪽 될 겁니다. 욕을 못 받겠죠. 예. 그때 순은. 예. 그때 순은 그때는 쫙 맺히기만 해서 왔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 와서 조금 길이가 조금씩 성장해갖고 지금 순이 조금 힘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내년 봄까지는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봄 분가를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내후년? 내후년도 가능할래나 모르겠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해? 이제 저는 이제 이 나무를 분가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분가를 해도 내년 봄에나 그 분양이 가능하잖아요. 세력을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하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가지고 이게 있어요. 3년.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 첫째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맞아. 최소 3년. 최소 3년 정도가 걸려요. 물론 이제 예술에서 우리 조감독님 같은 분이 나무가 좋으면 미리 사놓고 분가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화차가면 가져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가격에 나가도 이제 가격을 이윤이 극대화가 안 되죠. 사실 이 소재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게 치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제가 구입을 했죠.
좋은 소재다고 하고 나한테 막 좋은 소재라고 해서 혹해서 샀는데 이게 보니까 나무가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이런 악마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철사거리만 좀 약간 상업적으로 했다 이런 네. 것만 눈에 거슬렸었는데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더 세력이 약해졌다, 더 위험해졌다 이 문제까지 갖고 있네요. 그래서 돈에 이 나무를 갖다가 낼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철사거리 해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저 예술계에서는 정상적으로 8월 이후부터 11월달, 12월달까지 한겨울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봄철에는 되도록이면 철사거리를 않는 것이 나무한테 도움이. 근데 그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세력이 넘쳐가지고 힘이 너무 좋아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나무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들은 대개 세력이 넘치는 경우는 크게 흔치가 않아요. 세력이 넘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나무가 봄에 철사거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태토는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태토에다가 철사거리에다가 이렇게 잎 뽑기까지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무를 갖다 키울 때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때를 전혀 안 맞추는 거죠. 전혀 때를 고려하지 않은 때를 고려하지 않은 네, 그런 충격받으셨습니까? 우리 조합원님? 좀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배운 게 네. 일천에서 일천 아이들보다는 예술에서 이제 분재를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네. 왜 저런 좋은 소재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 사실은 키우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고 이 고가의 소재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소재를 살 때 방치해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죠. 없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키워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저 정도 작품을 구매할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분재에 좀 한 2, 3년 눈을 트고 해야 저렇게 좀 고가의 작품도 손을 댈 텐데,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대한민국 분재원에다 갖다 줬을 때 이 나무를 무사히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재원이 몇 개나 되겠어요. 일단 태토의 문제가 좀 있었던 외국인이 거예요. 대한민국 분재원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물론 저보다 더 잘 회복시킬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분재의 유통만 신경을 쓰지 배양 관리에는 신경 쓰는 분재원들이 그게 많지 않거든요. 또 배양 관리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분재원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땀 그게 붙었으니까.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 나무를 가지고 3년을 해서 세력을 갖다 회복시킨다라고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나무 얼마에 분양됐는데 그 기억이 금액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만 이 나무에 모험을 건 투자 비용이라든가 또 이 나무를 제대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무에 기울인 정성 누가 생각을 절대 안 해줘. 그러니까 빨리 들으면은 이윤 붙여서 빨리 팔아야 돼요. 대한민국 분재원이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밥을 못 먹고 살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나무들 여러분들 혹시 눈에 띄면 샀더라도 반품해야 맞습니다. 아깝더라도 반품해야 맞아요. 근데 예술시키면 반품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죠. 모험을 해봐야 돼. 이런 소재를 만나기가 또 쉽지 않고 아직 예술재기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뭐랄까 위험한 경매 폭탄 돌리기에서 나왔던 나무만큼이나 불안하다. 그 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최악의 조건을 철사를 걸어서 만든 거예요. 그 위험한 경우에 폭탄 돌리기에서 나왔던 나무는 철사만 거였죠.
그러면 이제 올해 죽어라고 세력을 끌어올려서 나무 모양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단 세력이 여러분들이- 넘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체적인 흐름이 경매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또 사실 분재원에서 이 나무를 산다라고 해도 이 대에 이런 나무를 사시는 분들이 이 분재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1년에서 3년 차 되는 분들이 이 분재를 많이 사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사게 되는데 내가 팔 때는 멀쩡하지 않았냐 할 말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때는 봐도 잎도 있고 쭉 그랬는데 당신 건강했으니까 사지 죽으려면 당연히 사겠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분재원에서도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입 바른 사람이 이런 나무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는 거 아니야?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오래 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 분재를 판 경매장은 단지 중간 유통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한테 죄를 물을 생각 없어요. 근데 판 사람도 아마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약해지니까 내놨을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이 감당 안 한다라고 해서 누구한테 떠넘기는 식을 하면 지향이 되죠. 본인이 배우고 알아서 그걸 갖다가 끌어올릴 나무, 그런 나무를 갖다가 사서 키우는 것이 당연하고, 저는 대한민국 분재원이 막말로 제가 8년 동안 물만 먹고 자랐어요. 그 나무 했잖아요. 누구라도 물만 줘도 나무가 약해지지 않을 나무, 그런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저는 분재원은 임무라고 생각해요. 카메라를 보고요. 네. 자꾸 선을 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감독님 안 불안하십니까? 이 나무 혹시라도 죽으면은 이제 뭐 일단 긁어야지 뭐. 박박 긁어야지. 제 손에 넘어왔으니까 이 나무가 상을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자, 오늘은 이런 나무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어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그 다음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제가 이 300회를 넘다 보니까 콘텐츠가 자꾸 바닥에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을 갖다가 영상으로 제작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올려주신다면 제가 가능한 영상 촬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을 이미 넘어버린